예를 들어 어디 가도 CCTV 있고 뭐 아니면 블랙박스 있고 뭐 이 과학기술 덕분에 뭐 예를 핑거프린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 덕분에 빨리 잡혀가잖아요. 이거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온 아이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치안, 한국 안전 그것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국에서 2009년 이후에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봤는데 영상 내용도 좋고 약간 설득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혹시 같이 보고 리뷰할까요? 2009년에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연쇄살인범이 다행스럽게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죠.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빨리 잡히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 빨리 잡힌다는 거. 어떤 범죄자를 만나보면 이거 한 건으로 체포됐지만 이거 지금 체포가 안 됐으면 연쇄였구나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 국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사소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부 카메라를 찍고 제보하고 이런 국민의식들, 그다음에 CCTV, 그렇죠. 블랙박스 뭐 이런 그 사회 안전망들이 사실은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체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형량이 그렇게 또 길지를 않아요. 이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분석과 판단을 해서 재범에 우리가 높다면 예전의 어떤 그 법정에서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새롭게 현실에 변화되는 좀 맞는 현실적인 것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요약하자면 그게 원인 세 가지 있잖아요. 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사회적 안전망. 예를 들어 어디 가도 CCTV 있고 뭐 아니면 블랙박스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 되려는 마음을 먹어도 못하는 거죠. 그거 막는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높아지는 국민의식. 원래 이 미투 운동 뭐 그럴 때도 그랬는데 약간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보면 아니면 약간 뉴스에 나오는 뭐 범죄 뭐 그런 사람을 보면 바로 사진을 찍고 바로 제보를 하고 뭐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국민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런 연쇄살인 사건이 약간 증가하지 않은 것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쓴 뭐 애플리케이션들이나 뭐 그런 것들은 진짜 유익하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약간 한 명이 뭘 공유해도 사람들이 바로바로 모이면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소리를 내고 은밀한 이슈가 되지 않고 바로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SNS에서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돼가지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잘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안전적인 나라가 되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계단?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과학기술. 이 과학기술 덕분에 뭐 예를 핑거프린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 덕분에 빨리 잡혀가잖아요. 이 과학기술 덕분에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어서 좀 그 과정이 너무 빨라져요. 당연히 한국에도 범죄가 안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빨리 잡혀가서 다른 범죄들 약간 재범죄들 그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그거잖아요. 당연히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뭐 아니면 그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닌데 빨리 잡혀간다는 그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거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바로 편의점이에요. 내가 혹시나 해서 안전적이지 않고 너무 어둡고 그런 길들을 갈 때 100% 편의점으로 들어가요. 너무 불안한 기분이 들면 편의점으로 들어가는데 편의점 좋은 게 CCTV도 있고 거기에 직원도 있고 24시간 동안 열려 있고 그나마 좀 더 위로되는 약간 좀 내가 혼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한국에서는 이거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좋은 점들도 있는데 이것의 부작용 좀 사이드 에펙트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 그분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뭐냐면 형량이 좀 적어요. 왜냐면 초범이기도 하고 연쇄도 아니라서 그래서 형량이 좀 적고 그건 좀 안타까운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새로운 입법, 약간 사법, 새로운 기준에 이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도 그거 진짜 동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다가 터키랑 한국 그治安 안전 그 차이가 뭘까? 일단 터키가 너무 넓고 집 자체가 아파트 뭐 그런 게 아니라 따로따로 주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CCTV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한국보다 덜 있어요. 이곳에는 한국이 더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점 뭐냐면 경찰들 있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데 약간 미국 뭐 유럽에서 생각하면 좀 까다로운 모습, 약간 까다롭다고 하기보다 약간 다가가기가 힘든? 무슨 문제 있으면 나한테 그냥 그때 와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한국이랑 터키는 뭔가 경찰들이 너무 친밀감 느껴요. 예를 들어 호칭도 이원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뭐 무슨 문제 있어요? 당연히 다른 나라 경찰들도 물어볼 건데 한국 경찰들과 터키 경찰들은 뭔가 좀 달라요. 정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터키에서 원래 나의 친구가 휴대폰을 놔두고 갔었대.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서 들어오고 혹시 좀 제가 컴퓨터 사용하고 페북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거 보는 경찰들이 알았어. 근데 뭐 괜찮으세요? 뭘 드릴까요? 뭐 무슨 문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뭐 페북도 뭐 허락해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인데 뭐 술에 취한 사람이 뭐 소리 크게 말하고 그렇게 약간 불편을 드릴 때 경찰들 오고 왜 그래요? 뭐 무슨 문제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약간 좀 짜증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참고 약간 진짜로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시비들 있어도 뭐 그렇게 까다로운 모습 아니고 그냥 지키는 모습? 약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터키 경찰들이랑 한국 경찰들이 진짜 닮았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의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해드릴 거냐면 제가 이사를 갔어요. 간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이사 가는 곳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가면 거기에 범죄자들도 많으면 어떡해. 그런 걱정들도 있는데 한국에는 웹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하면 이미 주변에 있는 약간 거주하는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내가 알고 당연히 다 피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도 사회에서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데 적어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얼굴, 뭐 했는지, 뭐 어디에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리 범죄자 많은 곳이더라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진짜 더 강하고 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한국의 안전, 치안, 그리고 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